아이 김수민, 너는 나한텐 구땡을 주고 정마담한텐 장땡을 줬을 것이요. 그리고 나 김수민은 38광땡으로 다 먹는다. 38세 김수민의 38광땡 팟캐스트 김수민의 뉴스 밑장.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팟캐스트의 38광땡 김수민입니다. 이거 밀고 있는 겁니다. 올해 38세이기 때문에 이걸로 한번 밀어볼까. 그렇구나. 시사계의 38선. 뭐야, 월북이야 월남이야? 아니고 있어 지금. 내 지금 목선 타고 내려간다. 자, 출연자분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민도 한때 팟캐스트에서 농성했었다. 그리고 그냥 끝나는 것 같았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뉴스 밑장으로 새로운 천막을 친 언론계의 조원진 전용길. 네, 반갑습니다. 언론계의 조원진. 그 핫투계에서는 네. 사구파토 천연길입니다. 이게 협지가. 네. 그리고 다음 출연자, 인디 문화 기획자에서 경질되는 줄로만 알았다. 그러나 정치평론가 하마평에 나온다. 문화예술계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창원. 네, 전방위 독립문화예술단체 인디고모섬의 이창원입니다. 네. 제가 요 며칠 굉장히 그 뉴스 밑장의 청취자분들을 네. 네.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아, 지역에서? 꽤나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경상북도 칠곡군에서 네. 칠곡군에서요? 농사를 지으시는 분인데 네. 드디어 들으신다고 커밍아웃을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오. 그러면서 이제 논에서 틀어놓고 이완영 편을 졸라 통쾌. 들으시면서 이게 또 주변에 아주 점조직처럼 조용히 이렇게 들어보라고 주변에 네. 권유를 하신 거야. 그러면서 이제 또 한 분이 그분 말고도 한 분이 몰래 오시더니만 네. 아주 조마조마해 죽겠어. 뭐가 조마조마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완영 막 이야기하니까 네. 제가 알잖아요. 지역에서 활동을 하니까 이게 혹시 좀 뭐 잘못되는 게 아니냐. 아, 우리가? 예, 이제 이완영 또 이완영 날라갔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래서 하여튼 이분들이 네. 오이 농사를 지으십니다. 그 칠곡에 금남 오이가 되게 유명해. 가시 오이. 꼭 광고 광고 넣어요? 네, 광고 넣었어. 나 광고 안 넣으면 소개 안 시켜줘. 하여튼 그 논이 농산물 사랑해줘야지. 칠곡군의 가시 오이 꼭 검색하셔서 많이 드셔보시고 또 우리 칠곡군의 네. 그 참외가 성주만 있는 줄 아는데 최근에 칠곡 참외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예, 이거 칠곡 벌꿀 참외도 좀 많이 벌꿀 참여요? 벌꿀 참외라고 네. 이렇게 그 양봉을 통해서 이 씨를 퍼뜨리고 있는 요 농법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좀 많이 드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칠곡하고 성주하고 네. 위도가 어디가 더 북쪽인가요? 칠곡입니다. 조금입니다. 칠곡이 좀 더 위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구 온난화 때문에 살짝 선이 올라올 수 있어. 그럼 참외도 성주에서 칠곡으로 살짝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완영 편에 대한 열화와 같은 반응은 이따가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제가 아까 전에 이창원 대표에 대해서 김수현에 비유를 한 것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구미 출신입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온 김상조 정책실장도 구미 출신이에요. 난 뭐하나? 나는 이창원이 김수현이라 그래서 네. 곧 제대하는 우리 탤런트 김수현인 줄 알고 순간 좋아했네. 저도 개소리. 김수현 작가. 근데 작가! 김수현 정책실장의 네. 외모가 잘 안 떠올라요. 그래서 자꾸 김수현 정책실장 그러면 네. 그 탤런트 김수현이 자꾸 떠올라서 외모 몰라요? 생김이 네. 정말 다른데. 김수현 정책실장은 얼굴형이 구미 사람보다는 네. 안동 사람 쪽에 가까워요. 영주나. 안동 영주 사람은 어떻게 생겼죠? 봐봐요. 김수현 정책실장을 보면 이 얼굴이 이완영 의원은 진짜 성주 이쪽 사람 같아요. 이 성주 네. 주민들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얼굴 중에 하나라고. 그 지역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겼다는 게 아니라고요. 네, 그래서 김수현 정책실장이 이제 이번에 경질됐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네. 근데
대통령이 그렇게 신이 많은 인사인데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총선에 출마를 해야 네. 되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김수현을 앉히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근데 김현미 장관은 지금 일산 3기 신도시의 파문이 굉장히 큰데 네. 굳이 자기가 장관직에서 내려오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더 만만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장관직을 오히려 사태가 수습될 때까지 연말까지 혹은 심지어 내년 초까지 장관직을 갖고 있다가 어차피 다 아는 사람인데 뭐 주민들 입장에서는 선거운동 빨리 시작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사퇴하고 바로 공천받아서 출마를 해도 되니까 그래서 김현미 장관이 빨리 물러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물론 네. 이런 설도 있습니다. 김현미 장관이 국무총리로 간다는 설도 있긴 해요. 아 출마하지 말란 얘기군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것도 좀 어떻게 보면 모양새가 안 좋은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김현미 장관이 국토교통부를 오래 지키고 있다면 김수현 실장이 거기에 들어가는 속도도 늦어지겠죠. 심지어는 총선 때도 국토교통부 자리가 장관 자리가 공석인 상태에서 총선을 치를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나의 예언. 김수현 정책실장이 비례대표로 간다. 그래서 총선을 치러서 의원이 된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간다. 나의 예언입니다. 그러면 총선 끝나기 전까지는 네. 실업잖아요. 그렇죠. 그때까지는 쉬는 거고 네. 그리고 비례대표가 아니라 혹시 경북 구미로 출마하는 것은 아닌가. 아, 구미 갑 지역으로. 그거 괜찮은 카드인 것 같은데요. 이건 내가 제안하는 건 아닙니다. 예언이야. 그래서 김수현 전 정책실장의 행보 눈여겨볼 만하겠다. 일단 김수현 실장이 만약에 국토부 장관이 된다라고 네. 하면은 문재인 정부가 계속해서 추진해 왔던 여러 뭐 이 문재인 정부만의 좀 트레이드마크 그 국토부 정책들이 좀 있죠. 도시 재생 사업이라든지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힘을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도시재생이면은 인디 053 연관이 돼 있나요? 그렇죠. 이거 뭐 다 떡고물이야. 인디가 아닙니다. 네, 하여튼 그 얘기를 좀 해봤고요. 저희가 어느새 후원자들이 많이 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CMS를 통해서 뉴스민을 후원하시는 분들도 많고 정기 후원 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은 이제 후원자분들이 따로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은 그분들의 어떤 프라이버시라든가 이것 때문에 소개를 안 해드리겠지만 여기 팟빵을 통해서 네. 예, 저희에게 땡그랑 떨어뜨려 주시는 분들은 저희가 한번 거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피소드 후원자 분들입니다. 이상한 새끼. 이 첫 아이디부터 이게 뭐야? 이상한 새끼. 아니 이상한 이세 이분은 정말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상한 새끼 분은 이분이 팟캐스트 청취자 게시판의 스타예요. 네, 게시판 스타야. 네, 이분의 사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네. 네, 처음에 이제 뉴스 관장이라는 팟캐스트에서 그 파티 게시판이었죠. 거기는. 네. 글을 올렸는데 김용민 씨를 굉장히 약을 잘 올려요. 이분이. 그러니까 김용민 씨가 이걸 읽고 이상한 새끼네 하면서 아이디가 이상한 새끼가 된 네, 전설의 아이디입니다. 그리고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두 번째 매드 마단지. 네. 네, MADANGEE 쓰시는 분. 그리고 삐딱이얌 93 마뱀 희망아이 니나스 JJODOOL 늑대 RJ 2017 2030 대구 여자 이분은 아이디가 의도가 있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하다가 네. 20, 30대 여성이 팟캐스트를 잘 아, 듣는다. 그러니까 네. 2030 대구 여자 이렇게 붙이셨는데 이게 티가 나는 게 본인은 여기에 해당 안 된다.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2030이라고 굳이 쓰지 않아요. 24세 대구 여자 이렇게 쓰던가 37세 대구 여자 이렇게 쓰지 2030 대구 여자. 네, 이것은 낚시성 아이디가 아닌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위의 딸 영원한 향기 터닝 포인트 미르 164966 JISK 테니스 새싹 그린랜드 니나노 프레임 에이스 크로스 초범냉이 늑대 RJ 2017 당신의 한수 고적 필름 2000 건쌤 불타는 육봉 커튼 마이 줄라이 00 변기탈 도도마 73 도도마 도도맘 아니고 도도마까지만 쓰셨어요. 그리고
JOCCACHI. 족같이. 그 넘어가면 어떡해. 같이야. 넘어가면 어떡해. 네, 그래서 제가 철자를 다 흐트려서 읽었는데 넘어가셨어요. 이 대표께서. 자뻑, 너를 닮은 눈부심, 소대가리, 다은이 영희, 맑은 5월 아침, 뾰로롱 알라지니, 발행인, 기네스 도장 깨기, 초록 몬스테라님께서 에피소드에 후원하셨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수많은 호갱들께서 호그와트 유료편을 결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기 후원을 하시는 분이 네. 있어요. 네. 팟빵을 통해서 모두 함께해요. 아이디가 얼마나 좋아. 모두 함께해요. 정기 후원. 근데 모두 해. 이분 정기 후원을 볼 때마다 이게 가슴이 좀 아파요. 왜요? 왜냐하면 네. 이 팟빵의 수익 정상 규정에 따르면 네네. 에피소드 후원이나 어. 또는 유료 방송이나 네. 정기 후원 모두 5만 원이 넘어야지 저희가 정산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근데 정기 후원 이분 혼자 하는 거야. 이분이 그치. 5달 동안 후원을 해야지 그렇죠. 정산이 가능해요. 아, 그거 언젠간 받을 네. 분 아닙니까? 그때까지 해야 되네. 네. 네. 그때까지 안 하고 4달 하고 이후에 정기 후원이 없으면 네. 저희가 그 돈을 못 받아요. 그 돈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럼? 팟빵에 가겠죠. 이야. 네. 머리 좋은데? 얘네들? 그리고 보니까 마뱀이라는 분이 좀 후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10,000원, 10,000캐시 이렇게 막 하시는데 네. 하여튼 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금액을 떠나서 하여간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 호그와트 그러니까 대구 참여연대에 지하에서 녹음을 하는 바람에 굉장히 잘 울리는 네. 목욕탕 방송이라고 말했어요. 마이크도 끊기고 막 그러던데. 예, 그거는 이제 울림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일부의 어떤 멘트들이 뚝뚝 끊어지거나 싹 줄어드는 네. 이런 효과가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뭐 공지로 사과도 해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그 음질 저하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호그와트 편은 뉴스민 사무실에서 녹음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개님, 뉴스민 교장 선생님이 짖는 그런 환경에 있었는데 뉴스민이 사무실 이사를 하면서 갑자기 별도의 장소를 구했어야만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사 끝났나요? 예, 이사는 끝났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 독립된 공간이 없어서 아직 네. 녹음 시설이 없어요. 네. 예, 그래서 녹음 시설을 구하다 보니까 제일 만만한 곳이 대구 참여연대. 그리고 참고로 지금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그러니까 네. 호그와트 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에피소드를 녹음한 이곳은 네. 성서 FM. 네. 성서 공동체 FM. 네, 성서 공동체 FM이고 소출력 공동체 라디오. 네. 네. 지금 아직 6개인가요? 전국에? 7곳입니다. 전국에 전국에? 7개. 처음에 생길 때는 아마 6군데. 6군데였고. 대구는 네. 성서 공동체 FM 유일하고요. 네. 네. 경북 영주에 영주에 있죠. 또 있고요. 네. 네. 전남 나주에도 있고. 네. 마포에 있고. 마포에도 네, 있고 마포에 관악에도 있고. 성남은 아직 있나? 성남은 아직 있는 걸로 알아요. 네. 나주가 없어졌을 거예요. 아, 그런가요? 어디 한 곳이 없어지고 이 지금 새로 한 곳이 생겨서 지금 네. 7곳이거든요. 이게 네. 전파가 멀리 못 가거든요. 네. 1와트인가 아직도 1와트라고요? 와트는 아니고 키로. 킬로와트. 아, 1kW. 네. 제가 2005년 마포 FM이라는 곳에서 네. 실습을 했었어요. 그때 강사들이 막 분야별로 네. 뭐 작가, 성우, 기술 뭐 등등 뭐 PD 이런 사람들이 왔는데 그때 강사로 온 사람 중에 한 명이 네. 김용민이었습니다. 김용민 그때 진짜 재밌었는데 요새는 아재 개그에 말끝마다 자지보지하고 내가 참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네, 한때 1시간짜리 스승이었는데 네. 1시간짜리 스승. 그래서 호그와트 학교에 대해서 청취자분들의 얘기가 있었어요. 음질이 안 좋으니까. 네.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홀리쉿 님께서 음질은 구려도 내용은 아주 알찼음요라고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새끼님도 음질이 좋지 않아 불편했지만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었네요. 힘내세요. 그럼 다음에도 거기서 하자. 네. 그리고 뭐 마이크 끊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네. 성범지희 효석 장원 조아님은 참고 듣긴 했어요. 불후의 언론?
불우한 언론 유유하셨고 황고환님께서 음모론을 제기하셨습니다. 뉴스민이 더 많은 후원을 받기 위해서 녹음 상태를 불우하게 했다는 소문이 있다는 의견이 있던데요. 열악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두 분의 열정 덕에 좋은 방송 잘 듣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이렇게 칭찬받으려고 열악한 환경에서 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죄송하고요. 그리고 샤방가이님께서 그냥 미르미디어 녹음실 무단 점거해서 쓰세요. 설마 이동형 대표가 강제 철거 집행하겠습니까? 사용료 청구도 안 할 것 같은데 하셨는데요. 미르미디어는 서울에 있고 저희는 지금 대구에서 하고 있어요. 참이죠, 그럼. 네, 하여튼 지난주에 그 좋지 않은 음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 재발 방지를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언급할 수밖에 없다. 네. 이완영 편에 대한 네. 여러 가지 상황. 잘 모니터링 잘 안 하시는 이창호 대표님 네.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들어봤고 네. 댓글도 봤고 네. 주변에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네. 들어볼 수밖에 없었죠. 이완영 날릴래요 속편은 이거는 레전드입니다. 맞습니다. 진짜 내 입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 이건 진짜 우리도 그렇게 빠질 줄은 상상 못했는데. 블록버스터야 거의. 네. 제가요 그 방송을 한 20번 들었어요. 출퇴근길에서 20번 들었어 진짜. 예. 우리 진짜 김명석 의원님 네. 한번 불러가지고 네. 마지막 속풀이 방송을 또 한번 하죠. 형님 김명석입니다. 네. 그거 혹시 그때 그 천용길 편집장이 연기했던 김명석 그 목소리신가요? 실제로? 아닙니다. 김명석 의원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네. 제가 제 다 나름대로 나왔는데 뭘 프라이버시야. 음성 변조를 좀 했고요. 네. 아 본인이 자체적으로 네, 본인 자체적으로. 성대에서. 근데 이완영 속편 때문에 네. 좀 피곤해졌어요. 왜요? 아니 우리 지역에도 날려야 될 의원이 있는데 네. 좀 날려달라. 기다려 줄을 서시오. 줄을 서시오. 다 날려드릴게. 네, 국민 소환제 네. 필요가 없다. 아 그렇네. 그리고 국회의원 소환제는 저희가 지난주에 호그와트 편에서 말씀드렸지만 예. 개헌이 필요해요. 이게 학설이 맞습니다. 조금 엇갈리는데 네. 제가 봐도 개헌을 해야 됩니다. 네. 국회의원 소환제를 만들려면 개헌 전에 제가 다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이완영 편에 대한 사연들 조금 언급하고 지나갈게요. 닝닝이님, 이완영이 막 좋아지려고 하는데 좋아하세요. 이제 좋아해도 돼. 날렸잖아. 네. 아 웃겨 뒤진다 이완영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마뱀님, 웃다가 정말 뒤질 뻔했네. 정말 너무 불태워서 이완영이 그리워지잖아요. 라고 하면서 이건 오다 주었으니 얻다 버리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크크크 하면서 만캐시를 후원하셨어요. 이야. 네. 이상한 새끼님도 천집장님 취재하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재밌으시네요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완영이 좀 애처롭게 느껴진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고 이완영이라고 하는 분이 또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김수민님, 천집장님, 이창호님 너무 잘 맞고 재밌어요. 세 분의 연기와 성대모사도 찰지게 재밌고요. 그리고 이완영 성대모사는 가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그건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의 초등학교님이 사드가 이완영 망하게 했구나. 라는 얘기를. 그렇죠. 네. 따지고 보면 그때부터 사실 몰락의 시작이었던 그렇죠.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고영태 증인 좋아합니까? 이런 실력에 청문회를 함으로써 지역 주민을 망신 준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때도 타격을 또 거기에 네. 그 주진영 전 하나증권 대표의 사장이 예. 그냥 네. 한 방 날려버렸죠. 그때 그게 뭐라고 했죠? 이게 청문회와 뭔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그때 성대모사를 좀 하시는 것 같던데. 네. 네. 뭐라 그랬지? 자꾸 두 번씩 물어보시는데 자꾸 두 번씩 물어보시는데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러니까 나가세요 그럼. 허락하시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창원 대표가 이완영 전 의원과 사진을 찍어서 뉴스민이 폭로를 했어요. 예, 두 사람이 따봉을 들고 여기가 그러니까 문화회관? 친구계? 네, 이때가 네. 그 이완영 의원이 그 선고 직전에 마지막 그 지역구 활동을 했던 그 행사인데 네. 여기에서도 이제 큰절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밝은 얼굴로 네. 저와 악수하고 저한테 그래 고생이 많아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가셨던. 이 사진을 보면 이창원 대표가 더 밝게 웃고 이완영 전 의원은 살짝 이렇게
머금는 미소. 네. 그때 이렇게 좀 네. 많이 안 좋았어요. 네, 표정이 이 지역 그랬어요? 활동을 하면서도 많이 안 좋았고. 썩소예요 이거. 네, 이게? 또 당시에 그 김한곤 지금 네. 현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이 네. 또 이 세를 과시하면서 상대방이 같이 막 이렇게 다니던 그런 모습이어가지고 그렇군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예, 전쟁 중에 찍었네요. 근데 옆에 사진 찍은 놈이 이완영을 날려버리겠다고 팟캐스트를 녹음할 줄 알았겠어요. 몰랐지. 우리 이창원 대표가 한 거 아니에요. 몰랐지. 나도 이렇게 될지 몰랐지. 자, 나머지 많은 사연들은 저희가 2부에서 제가 사연 읽어주는 순서는 아마 앞으로도 2부 정도에 그렇죠. 네. 고정이 될 것 같은데요. 2부에서 여러분들의 사연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순서로 준비한 것은 이게 언제입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네. 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이 됐어요. 네. 이게 사람들이 이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구속의 의미를 잘 몰라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그렇죠. 자, 이게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했던 이상한 발언 네. 하고 비슷한 건데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보석으로 석방이 됐잖아요. 네. 근데 나는 그때 정당 논평들을 보고 이 가관이다 이거. 김경수가 석방이 된 거는 무죄라서 석방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전에 구속됐던 것도 유죄가 확정된 건 아니었어요. 네. 여러 가지 이유를 참작해서 석방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치 김경수 지사의 석방을 대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논평을 읽어보면 이게 마치 무슨 무죄 판결이 났거나 아니면 사면을 받았던 그런 사례나 하는 듯한 굉장히 뭐 대단히 잘못됐고 정의가 땅에 떨어졌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김명환 위원장의 구속 이것이 정당한지 이걸 가려볼 만한 것은 그러니까 민주노총에서 발단이 된 것이 탄력근로제 확대 실시에 반대하면서 지난 3, 4월에 국회 네. 진입 시도를 했었죠. 네네. 그러니까 이 탄력 근로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당시에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이걸 처리하려고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었고 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민주노총이 불참하면서 원래는 탄력 근로제를 이 경사노위에서 그렇죠. 논의하기로 했었는데 민주노총은 불참을 선언했고 민주노총이 이 반대하는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에서 알아서 국회 차원에서 처리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민주노총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국회 담장을 넘는 투쟁 방법을 택했었죠. 나는 그때는 이거 도대체 왜 이러나 주변에서도 나한테도 물어보고 네. 나도 주변에 물어보고 네. 이거 무슨 택이지 이거? 자폭택인가? 그러니까 이게 자폭택이거든요. 네.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한 거 위법이에요 어쨌든. 맞습니다. 그거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고 네. 그리고 그거 위법 안 했다고 우기는 민주노총은 없어요. 잡혀가는 거야. 본인들도 알고 있어요. 잡혀가는 게 맞는 거지. 근데 이제 잡혀가는 사람은 1차적으로 넘어간 사람들.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되거나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근데 자 잘못을 했고 위법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되죠. 네. 근데 벌을 어떻게 줍니까? 주는 과정이. 벌을 주는 과정이 네. 이 사람이 뭐 경찰이나 검찰이 인지 수사를 하거나 네. 아니면 이 고소 고발을 하는 주체가 있게 되면 1차적으로 이 수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네. 수사를 시작하게 되면 이 사람을 구속해서 수사해야 될지 아니면 불구속 단계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될지 네. 그리고 기소가 이루어지게 되면 재판에 넘겨지게 되는데 지금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절차가 이루어졌던 거는 지금 구속해서 수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제 초창기에 구속 얘기, 그러니까 수사 얘기를 하는 네. 것이고 결국에는 3심까지 가든지 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나서 벌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구속하고 처벌하고는 다른 얘기다라는 겁니다. 그럼 구속은 결국에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 그리고 그 법의 근간이 되고 있는 헌법 네. 여기서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갖고 있고 그러면 구속 사유를 입증해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이제 그게 이제 인용되느냐 기각되느냐인데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구속 사유는 도주 네. 우려가 있느냐 네. 아니면 증거인멸. 증거인멸 증거인멸. 우려가 네. 있느냐 이건데 증거인멸부터 따져보면
뭐 그 뻔히 담장 넘어가는데 무슨 증거 인멸이 그렇죠. 있겠어요. 그렇죠. 네. 예. 그 많은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됐고 네. 그리고 민주노총이 담장을 넘어갔다라고 하면서 민주노총 스스로 네. 보도자를 냈어요. 우리 국회 담장을 넘어갔다. 자수했나? 실제로 김선일 서울 남부지법 영장 전담 부장 판사가 네. 도주 우려 때문에 네. 그렇죠. 요거 때문에 이제 그 구속 영장을 발부를 한 거죠. 네, 증거 인멸은 뭐 그 다 찍혔는데 뭐. 그렇죠. 가능성 없는 얘기고. 도주 우려 얘기를 했는데 지금 독재 정권입니까? 독재 정권이면 도주하지.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박근혜 정권을 엄밀하게 독재 정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독재 정권이었으면 우리가 탄핵을 시킬 수가 없었죠.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극악한 아주 단순 무지 지랄하는 정권이었고 그때는 한상균 위원장이 도피를 하거나 은신을 하긴 했었죠. 네. 근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그런 정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뭐하러 도주해요? 민주노총 위원장이. 예, 우리나라 노동자의 5% 정도가 가입이 돼 있고 그러면 지금 조합원이 몇 명이죠? 조합원이 지금 민주노총이 거의 100만에 육박한 네.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대단히 뭐 반정부 뭐 전복 이 정도를 꾀한 것도 아니고 꼴랑 네. 국회에 넘어간 거 가지고 숨어 다닐 수는 없다는 거죠. 개 쪽팔리는 거 아닙니까? 예, 도망가는 그 순간부터 나중에 잡히면 뒤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도주 우려가 없다고 봐야 되고 다 자진 출두했잖아요. 그렇죠. 예, 자진 출두했는데 이게 무슨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것인지. 예. 아마 좀 보수적으로 보면 한상균 위원장이 네. 그 피해 다녔었기 때문에 곳곳에서 피해 다녔기 때문에 그걸 노리고 이 도주 우려가 있지 않느냐라고 본 것 같은데 이거는 영장 전담 판사가 민주노총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 혹시가 아니 민주노총에 관심이 너무 많은 거 아닐까요? 아. 왜 그러냐면 사실 한상균 전 위원장과 네. 김명환 현 위원장은 정파가 달라요. 그렇죠. 네, 한상균 전 위원장은 노동전선이라고 네. 그러니까 민주노총에 3개 정파가 있습니다. 이것도 요새 바뀌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파, 중앙파, 현장파라고 불리우는 3대 정파 질서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재편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좌파 우파 크게 이렇게 그렇죠. 보자면 네. 김명환 위원장은 우파예요. 맞습니다. 예, 한상균 전 위원장은 좌파고. 좌파고. 네. 근데 이제 김명환 위원장이 안 잡혀갔다. 네. 구속이 안 됐다. 이러면은 차별이다. 한상균은 잡아가고 김명환 안 잡아갔다. 아, 그럼 내로남불이다 이거. 영장 전담 한상균이 판사가 하면 불륜이고 김명환이 하면 좌파인가요? 아니지. 그러면 김명환의 처지가 뭐가 되겠습니까? 네. 왜 저는 구속 안 됐냐? 혹시 정부하고 뭔가 밀월 관계 아니냐? 이래서 이제 판사가 일부러 김명환이 구속이 안 되면 민주노총 가가지고 돌 맞겠구나.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비춰질 정도로 어이없는 예, 그렇죠. 그런 판결이었던 것이죠. 근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김명환 구속 이후에 지난 한 주 동안에 예 곳곳에서 네 뭐부터 얘기할까요? 역시 네. 대권 주자 이야기부터 해야죠. 대권 주자. 네. 원숭이랑 함께 노셨죠. 원숭이 인형 갖고 놀 나이죠. 몇 살이죠 조원진 의원이? 원진 의원이 환갑쯤 됐죠. 아 그래요? 네. 생각보다 좀 많네. 네. 그 조원진 의원이 조금 창창해 보이는데 그래도. 올해 환갑이네요. 네. 59년생. 59년생. 환갑이 되신 분이 원숭이 인형을 들고 원숭이 인형 들고. 제가 그 원숭이 인형이 있는 기사를 누구한테 받았냐면 네. 저희 구미에서 대선 당시에는 유승민 의원을 찍었던 네. 제 친구가 LG에서 근무하고 있고 한국노총 구미지부 간부를 했었고 그 유승민 의원, 유승민 의원을 지지하고 있는 친구가 야, 니 야 좀 알제? 야가 근데 야가 조원진 의원 네 친구가 왜 저런지 아나. 그 우리 문화기획자인 이창원 네. 대표께서는 그 조원진이 들고 있는 원숭이 인형 원숭이. 예, 그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문화 비평적으로 그걸 좀 뭐 접근해 문화적으로 볼 게 뭐 있어 그게. 그걸 뭘 해석이야. 근데 이게 네. 조원진 의원이 그냥 그 사실 이게 사람들이 많고 네. 자기를 막 환호해주고 이러면 네. 이게 실수들이 생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의도적으로 했을까 싶을 정도의 사실 퍼포먼스였던 거지. 저는 그냥 의도가 조롱이- 있었다고 그냥 봐요. 조롱이거든. 의도가 어떤 그러면 의도? 이창원 대표는 즉흥적이었다. 그러니까 군중 심리 예, 속에서. 저는 있는데 아마 찍혔지 않았을까. 근데 왜냐하면 조원진 의원이
그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청취자 여러분들 생각보다 네. 굉장히 전략적이고 똑똑합니다. 아 근데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될 텐데 가만히 보면 이제 제가 출연하는 다른 방송들을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 가지 정치인이나 정치인의 행위를 보는 시선이 다른 출연자들하고 많이 다릅니다. 뭐냐면 정치인 지금 국회의원 300명이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요. 탑 300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각자 분야에서 성공한 탑 300들이에요. 네. 성공했는데 또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보일 것 같습니까? 더군다나 근데 정치인은 한 가지를 합니다. 바보 연기를 합니다. 음, 이걸 조심하십시오. 그렇죠. 드라마 보면 다 알 거야. 드라마 보면은 정치인들이 바보 연기하고 옛날에 대원군이 뭐 어디 상가집 개노릇하고 이랬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 앞에 있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그 의심을 못하지? 네, 이완영 의원도 네. 그 연기를 했잖아요. 이게 진짜 내가 이렇게 연기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지 모릅니다. 내가 오스카상 받을 겁니다. 근데 황교안은 정말 바보 같고 그것도 연기일 수 있어. 황교안은 조금 그러니까 바보인 척 하는 건지 네. 모르겠는데 좀 너무 바보 같아서. 근데 조원진 의원 이렇게 보면 네. 그러니까 저도 몇 번 이렇게 얘기를 조금 해본 적이 있는데 사진은 사진은 못 찍었구만. 기념사진. 꼭 찍어 올게. 이게 이창원 대표가 만화가 주호민 씨하고 비슷해가지고 이창원 박예원이야. 대표하고 사진 같이 찍으면 박예원이야. 날라가요. 소환돼. 제가 같이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렇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정치인들 몇 명 네. 저랑 사진 찍은 사람들 거의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심지어 제가 문재인 대통령은 네네. 찍을 뻔했는데 제 가족이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사진을? 찍어주고 저는 찍지 않고 그런데 그 대통령이 됐어. 근데 대선에서 떨어지신 한 분이랑 사진 같이 찍으셨잖아요. 그분은 많이 찍었죠. 그러면 이창원 대표가 사실 옛날에 구미 독립영화제 제가 네. 시의원일 때 제 공약이었고 예 제가 만들었던 거예요. 만든 사업이죠. 만든 사람 중에 한 명. 네. 구미 독립영화제를 할 때 혹시 그때 이창원 대표가 구미 행사 때 사회를 보시고 그랬거든요. 인디 053이 거기 일을 했었어요. 네. 그때 혹시 저하고 사진을 찍었었나요? 그랬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낙선했구만. 그래서 내가 낙선했어. 아. 이거 무슨 얘기야? 그래서 그 연승이 아마 이제 네. 팬들이 뭐 이렇게 뭐 가지고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놀고 있었을 거고 네. 조원진 그 의원이 의도적으로 그거를 막 하진 않았겠지만 자기가 막 그걸 기획하고 할 정도는 아니었겠지만 네. 거기에 휩쓸려서는 갔을 거고 근데 이 반응을 보고 자기가 아마 판단을 할 겁니다. 이걸 지금 어떻게 자기가 스탠스를 잡아야 될지는 그 정도 계산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공화당이 서울 그 광화문에다가 농성 천막을 쳤고 네. 박원순 시장이 그 행정 대집행을 해서 걷어버렸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원숭이 인형을 들고 쳤다 이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원숭이 인형에 대한 그 천집장에 다른 해석이 있나요? 네, 저는 네. 조원진 의원이 의도적으로 이 원숭이 인형을 활용했을 것이다. 뭐냐면 조원진 의원이 기본적으로 동물을 좋아해요. 근데 왜 때려? 그 동물을 좋아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뭐야 이거는 조원진 의원이 이거는 그 뭐야 배우자 패고 경찰에 잡혀간 다음에 사랑해서 때렸다 이거랑 뭐가 달라요? 예전에 누구야 그 청문회 때 땅을 사랑합니다 해가지고 땅을 부동산 많이 샀다고. 사랑합니까? 조원진 의원이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네. 본인 이 마스코트로 곰돌이를 선택했어요. 맞아, 곰돌이. 그리고 그 귀여운 이번에는 곰돌이. 또 이게 원숭이 인형을 활용을 했는데 네. 이것도 조원진 의원이 친박을 강조하잖아요. 네.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총애를 받고 있음을 자기가 알리기 위해서 네.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죄로 깜빵에 갔다가 나왔던 둥구리 박성수 씨. 네. 그 박성수 씨가 뿌린 전단지에 보면 박근혜 대통령을 네. 이 닭으로 묘사한 네. 그림과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시를 하고 네. 이것 때문에 판사가 이거는 너무 문제가 많다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아마 조원진 의원이 이걸 보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당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미러링. 네, 미러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닭을 가지고 미러링을 해서 원숭이가 나온 거죠. 근데 이게 복수가 복수를 부르는 게 네. 자기네들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보고 뭐 안 했나? 개구리부터 해가지고. 네. 그렇죠. 뭐 이명박 대통령을 코알라 두고도 이렇게 했었고. 합성했던 그러니까 그 시작은 동물에 비유하는 거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였어요. 그 전에 그
대통령한테는 짐승에 비유하는 거 없었어. 물은 없었죠. 있었지 물. 물태우. 물이 있었지. 물이 있었고. 네. 그리고 뭐 전두환한테 문어 있잖아 문어. 전두환을 문어라고 했었나요? 문어. 뭐 대부분 다 머리 벗겨지면 다 전두환이라고. 난 어릴 때 전대협이 전국 대머리 협회인 줄 알았고 전대협 의장이 전두환인 줄 알았어. 네, 어처구니 없는. 그러면 하나애가 현실인식 수준. 네? 하나애가 네. 하나인 이유도 나는 머리카락이 한 톨밖에 없다. 그건 안 재밌어. 그건 안 재밌어. 뭐 어찌됐건 그 조원진 의원도 네. 이 정권에 탄압받는 탄압의 아이콘. 그리고 계속 자기를 포지셔닝하고 있죠. 네, 우리 공화당 이름 정해졌어요. 네, 우리가 우리 지난주에 공화당. 친박신당 특집을 했었는데 우리 공화당으로. 근데 박근혜가 이걸 지어줬다 이름을. 맞을까요? 내 박근혜론에 따르면 아니야. 저도 네. 박근혜는 누구의 이름을 지어줄 정도는 못 됩니다. 저는 박근혜가 이름을 지어줬을 거라고 봅니다. 그 조원진 의원이 네. 아마 꿈을 꾸다가 꿈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을 거예요. 꿈속에서 만난 네. 박근혜가 네. 우리 원진아. 공화당으로 하세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네, 조원진 의원이 애국당 최고위를 열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한 거죠. 어제 내가 꿈을 꿨는데 뭐야 뭐 차력사야? 박통께서 나오셔서 우리 공화당 어떻겠냐 이야기를 하셨다. 그러고는 박통께서 계시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공화당이다. 무슨 최태민이야? 근데 요즘 가만 보면 박지원 평화당 의원 이 사람이 정치 8단에서 정알못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친박신당을 뜰 거고 박근혜가 친박신당을 밀 거고 막 친박신당 수십 명 의원 나오고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지지기반 깎아먹고 남아있는 자유한국당은 바미당이랑 합칠 거고 근데 이 양반은 결국에 바미당이 자한당이랑 합치기만을 바라고 있어. 그걸 위해서 무리하게 해석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지난주에 지적했지만 친박신당은 강한 힘을 받을 수 없어요. 그 제가 김수민 MC가 출연하고 있는 여러 방송을 보니까 그날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가가지고 써먹더라고요. 그날이 언젠데? 예, 그날 우리 뉴스미장에서 녹음했던 이야기를. 어디서 써먹었는데요? 그 정치 부심에서도 영남권에서는 홍문종이 누구냐? 홍문종 경기도? 네, 이렇게 얘기했잖아. 안심해준다. 안심해준다. 그런데 저는 박근혜가 지어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전술당, 전략당, 전위당 이론. 그러니까 박근혜가 자유한국당을 움직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를 함부로 못 잘라내게 하기 위해서 지렛대로 우리 공화당을 쓰기로 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 당명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던데 왜 하필이면 우리 공화당일까 생각을 해보셨어요? 공화당은 박근혜의 아빠가 썼던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트럼프 아니야? 그런 건가? 성적이 흔드는 거야. 왜 하필 우리라는 당을 썼을까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 정당 역사에서 우리라는 명칭을 쓴 당은 하나밖에 없었죠. 열린우리당. 그래서 열린우리당에서 열린을 빼고 여기 묵음인 거죠. 닫힌 우리 공화당. 뭐야? 원숭이가 우리의 가치를 무리를 하고 있네 진짜. 천집장이 무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 공화당으로 지금. 왜 우리 공화당이야? 우리 동물들 사랑하니까. 우리 공화당 동물들 사랑하면 우리를 풀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우리가 되겠다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고마해. 너무 무리해. 하여튼 그래서 이제 우리 공화당이 시련을 맞이하고 있죠. 그런데 박 시장의 그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봐요. 박 시장이 앞을 달린다. 박 시장이 이 대선을 위해서 너무 마음을 조율하는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 이 천막 치고 나면 제가
뭐가 제일 먼저 떠올랐냐면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천막 농성을 하는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보통 행정 대집행 개고장이 날라오고 그렇죠. 천막을 뜯어주길 바래요. 네. 천막을 특히 명절이 다가오면 네. 천막 농성을 천막을 행정 대집행을 안 하면 네. 명절 때도 여기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조합원들한테 가서 우리 농성 그만둡시다. 그 이야기 할 수 없고 그러면 네. 아 이거 천막을 지금 좀 철거해 주면 좋겠는데 그래야지 명절 보내고 와서 다시 치거든요. 그게 아니면 네. 이 천막을 철거 당하게 되면 바로 그 다음에 다시 천막 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그 천막이 뜯겨서 새로 천막이 이미 준비가 된 상태에서 그러면 이 효과가 발생하죠. 자, 우리가 이렇게 처절하게 투쟁을 하고 있는데 짓밟히고 있다. 네. 여러분, 대한애국당 당원 여러분, 자 ARS로 우리 공화당, 우리 공화당, 우리 공화당 당원 여러분. ARS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팟빵 결제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돈 좀 쏴주세요. 이거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수순인데 애국당의 재정적인 요건만 더 충족시켜주고 네. 애국당의 결집을 오히려 도와준 꼴이 됐다. 이거 박원순 시장이 몰랐을까?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본인이 극우들한테는 강하게 잘라내고 네. 극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단호하다라는 모습을 좀 시민들에게 각인시키고 싶지 않았을까? 네. 그 차원에서 선택한 게 아닐까 이렇게 봐요. 근데 그 돈을 더 이렇게 모이게 할 수는 없는 게 네. 조원진 의원을 통해서 네. 박 시장이 그 구상권 청구가요? 그렇죠. 그렇겠다고. 네. 네. 조원진 의원 재산 다 털리게 생겼어요, 잘못하면. 아니에요. 네. 그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되면 네. 그걸 또 위해서 모금을 하는 거예요. 모금 운동 들어간다고. 네. 이거 참나. 근데 이제 박원순 시장이 조급해 한다라는 네. 거는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슈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사실 서울 광장이라고 하는 거는 박원순 앞마당이잖아요. 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네. 공간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어떠한 전략과 이슈 파이팅을 해 나갈 것인가를 좀 봐야 되는데 네. 사실 그거 실패했던 때가 촛불 때였죠. 그러니까 사실 자기 앞마당에서 펼쳐졌는데 그 촛불을 그렇죠. 광을 못 팔았어 네. 박원순이. 그때 그렇죠. 보면 그리고 이제 2016년 12월 31일 연말 마지막 촛불 시위, 그 해의 마지막 촛불 시위 때 신대철 씨와 네. 전인권 씨가 무대에 올라와서 아름다운 강산 네. 연주를 했었죠. 그때 신대철 씨가 오르지 않는 지지율에도 꿋꿋하게 이러면서 박원순 시장 소개를 해요. 사실 신대철 씨는 제가 페이스북으로 계속 보는데 네. 박원순 시장 지지자였어요. 문재인 대통령보다도 나중에 대선 때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 선언을 예술인으로서 했지만 네. 그 전까지는 자신이 그때 당시에 가장 최선으로 생각하는 정치인은 박원순이었어요. 예, 어쨌든 간에 그 박원순 시장이 촛불광장을 열고 관리했던 사람인 건 그렇죠. 확실하죠. 네. 네. 그때는 사실 그거를 이재명 시장이 사실 곧 당시 시장이 네. 쏙 뽑아먹은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광장 문은 박원순이 열어줬는데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일한 거는 화장실 열어줘. 일한 거는 일은 누가 하고 네. 넣을긴 밥은 누가 먹고 말이야 이랬는데 그 지금도 보면 그러니까 그때 트라우마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광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어떤 것에 대해서 박원순이 뭔가 광을 팔고 싶어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그 뭐 이렇게 가압류, 목상권 청구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박원순 특기거든. 네. 전공이잖아요. 그렇죠. 법률가 자기가 당해보기도 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공이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는 전략을 좀 잘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데 문제는 그 다음일 거예요. 그러니까 새와 새가 싸웠을 때 그리고 이슈가 결정적으로 부딪혔을 때 사실 박원순이 지난 10년간은 부딪혔을 때 대부분 다 깨집니다. 특히 지난 대선 때 보면 박원순 시장이 문제 나면 시계 한번 쳐요. 그렇죠. 뭐 기득권이라고 그렇죠. 문재인 후보 공격을 했었죠. 그러고 바로 깨갱하고 사퇴까지 가지. 근데 광을 제대로 빨리 팔았어 그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안희정보다 박원순의 선택이 더 뛰어났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새가 붙어가지고 자기가 마치 이 포지셔닝을 어떤 광장을 정의롭게 사용하는 혹은 편안하게 사용하는 사람의 중재자 역할도 하면서 저쪽 정말 이 극우 진영과 그 각을 제대로
서는 네. 어떤 그런 정치인의 모습을 함께 보여줘야 할 때 타이밍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박원순한테 달려 있는 거죠. 그 진영에 달려 있는 거죠. 앞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사실 박원순이 정말 잘하는 거예요. 요거는 근데 이제 시민사회 운동가 박원순도 이런 건 잘했는 거지. 근데 이제는 큰 정치인 박원순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지금부터 시험대에 올랐고 참고로 지난 몇 주 전에 전영길 편집장과 제가 박원순과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셋이서 같이. 따로 찍었던 따로 거 찍었어요. 따로 찍었어. 이창원이랑 사진 찍지 마십시오. 같이 있었어. 식사했는데. 아니, 나는 사실 박원순 시장이 대통령 어차피 잘 안 될 거라고 보는데 이게 좀 묘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 천막을 해체를 하면 또 설치하려고 들고. 그렇죠.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 공화당이 계속 천막을 설치할수록 박원순도 관심을 많이 모아. 그렇죠. 뭐야?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 시절을 조금 배울 필요가 있는데 그때 이번에도 약간 이재명의 향기가 났어. 꿋꿋하게 그때 세월호 그 네. 깃발 이거 그렇죠. 시청사에 걸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온갖 뭐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 역으로 보면 기초지자체장의 활동에 사람들이 이슈를 끌어모았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전략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박원순 시장은 천만 서울시 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슈를 끄는 것에는 어찌되건 성공을 했고 이 다음에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분명한 거는 적법이에요. 철거가. 네. 그리고 세월호 천막하고 완전 다릅니다. 네. 그렇죠. 세월호 천막은 조례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서 그리고 네. 그때 박근혜 정부도 뭐 그걸 못 치게 하진 않았어요. 맞아요. 예, 네. 국가와 지자체가 다 허용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뭐랄까 열어둔 네. 네, 그런 공간이었던 건데 대한민국당은 그 천막도 불법이거니와 그 동안에 사실 천막 자체로 서울시라든지 쪽에서 모든 그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지는 않습니다. 네. 노점상도 많고 사실 세상에. 네. 근데 이 우리 공화당 인간들이 지나가던 사람들한테 술 취해서 폭력을 휘두른다거나 욕설을 한다거나 시비가 붙는다거나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게 명분이 축적됐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왜 그럼 우리가 김명환 얘기를 하다가 조원진 얘기를 하느냐. 예, 왜 그러느냐. 자, 김명환이 잡혀갔어. 구속됐어. 근데 조원진은 이거 아니겠어요? 예. 김명환도 이랬는데 그렇죠. 조원진은 저는 박원순 시장이 센스가 있다면 그 부분이 아닐까. 사실 민주당이랑 민주노총이 가까이 지내는 것도 안 좋지만 틀어지는 것도 안 좋아요. 맞습니다. 네, 틀어지는 것도 안 좋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민주노총을 하고 반목했던 정부 중에 어디가 그렇게 잘 됐습니까? 예, 특히 박근혜 정부. 제가 2015년 12월 10일 박근혜가 탄핵 통과되기 딱 1년 전에 제가 논평을 녹색당 당직자 있을 때 논평을 쓰거든요. 한상균 잡혀가기 직전에 제가 논평을 쓰는데 잡아갈 테면 잡아가라 라고 썼어요. 제가 해볼 테면 해봐라. 저 조계사 풍경 소리가 정권 붕괴의 서곡이 될 거다. 야. 네. 딱 1년 뒤에 박근혜 탄핵됐어요. 네. 예. 날릴레오의 이게 그 뭐죠? 프리퀄이야 프리퀄. 박근혜 날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단. 그런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뭐 잘나고 힘이 세고 뛰어나서가 아니라 보통 나쁜 정권들이 민주노총을 밟더라고. 자연스럽게. 나는 박근혜 정권이 민주노총 유리문 깨부수고 할 때 작살 날 줄 알았어요. 저 유리문처럼 될 거다 박근혜가. 그때가 2013년 말 취임한 지 1년도 안 되던 네, 2013년에서 14년 넘어갈 때 철도 민영화. 그러니까 민주노총 유리문이 왜 박살났었냐? 민주노총 하나를 조지려고 박살낸 게 아니라 철도 민영화 하려다가 박살낸 거거든요. 그럼 철도 민영화 같은 어처구니 없는 짓을 추진하는 정부는 망하게 돼 있다. 네, 그때 생각을 했었는데 조선일보라든지 이쪽에서 집요하게 네. 문재인 정부와 민주노총을 한편으로 몰아갑니다. 마치 민주노총 정권인 것처럼 네. 저하고 같이 출연하는 보수 시사평론가 패널도 심심하면 민주노총 주제도 아닌데 김성태 얘기하고 있는데 민주노총 얘기 나오고 김성 너는 한국노총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김성태 아들 왜 특혜 채용 의혹 있잖아요. 딸인가? 아들 아니죠? 딸이죠? 딸이죠. 딸이죠. 네. 그러니까 갑자기 뭐 서울 지하철 공사 얘기하면서 민주노총 욕하고 뭐 어디 지령 받고 왔나? 그게 조선일보가 노리는 게 뭐냐면
진짜 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한 편으로 일단 모는 거예요. 그래서 네. 묶어서 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페이스에 너무 많이 휘말리면 정부가 민주노총을 때리게 돼 있어요. 우리 같은 편 아닙니다 하고. 네. 근데 그냥 때린다고 풀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스텝이 안 꼬이게 해야 되는데 저는 민주노총에 일단 유감이 있는 거는 국회 담장을 굳이 넘었어야 했느냐. 네, 그거 넘은 거는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탄력 근로제 때문에 넘었다는 거 기억 못 해요. 맞아요. 이 국회 네. 담장을 넘는다.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 구속을 하는 네. 떼기잖아요. 구속을 당하겠다. 네, 잡혀가겠다. 떼기 잡혀가는 출신인가? 떼기인데 네. 이걸 떼을 쓰는 이유가 네. 잘 알려지지 않는 의제를 알리기 위해서 그렇죠. 이 떼을 쓰는 건데 국회 담장을 넘게 되면 어젠더가 아니라 국회 담장을 넘었다 그 자체가 그렇지. 알려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좀 의아했던 게 김명환 위원장이 당시에 경사노위에 본인은 참가하자라고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붙였는데 이게 그렇죠. 대의원대회에서 2차례나 네. 무산이 되고 부결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본인이 답답해서 이걸 그대로 내버려뒀고 이걸 하겠다는 소위 민주노총 내의 좌파들이 네. 이런 안을 가지고 왔고 이걸 그냥 승인해 준 게 아닐까 이렇게 보거든요. 네. 여하튼 이 민주노총의 이 국회 담장을 넘는 거는 전혀 이 시민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로 적절하지 못했다. 국회 담장 넘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그다음 민주노총 유감 있는 게 이 부분인데 민주노총에 제가 아까 전에 좌파 우파 정파 질서가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제 개인적 성향을 치면은 네. 저는 민주노총 중에서도 좌파 쪽에 가까워요, 사실은. 네. 좌파가 맞군요. 김수민 MC가. 민주노총이 좌파야? 민주노총 내에서 네. 난 민주노총 별로 좌파적인 조직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네. 네. 솔직히 난 민주노총 그렇게 급진적이라고 생각 안 해요. 네. 오히려 그렇지 못해서 문제야. 너무 평범한 중년 아저씨들의 조직이에요. 그것도 돈이 좀 많아. 어떻게 보면 대기업 정규직이 많으니까. 물론 민주노총 내 비정규직이라든지 그쪽 활동가들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도 있지만 근데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민주노총 내에서 좌파면은 마치 경사노위 불참해야 되고 네. 투쟁할 때도 더 빡시게 그 약간 폭력을 써야 되고 이런 것처럼 여기는 것은 난 아니라고 봐요. 경사노위라는 거는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빠져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일단은 들어가자 해놓고 수 틀리면 깨고 나오는 스타일들이 있고 네. 어떤 사람은 일단 개기자 해놓고는 조건 좀 던져주면 슥 들어가는 스타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느냐 나오느냐는 그때그때 판단이 다를 수 있는 거지 좌파라고 나오자 우파라고 들어가자 이건 아니거든. 네. 근데 민주노총이 그 이분법에 스스로 갇혀있는 부분이 있고 사실 요번에 구속되면서 김명환은 속 졸라 편했을 거야. 근데 풀려났잖아. 일주일 만에. 그거 난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몇몇 어떤 조합원들에 대해서 좀 지적하고 싶은 게 김명환 위원장이 민주노총 위원장이 되고 얼마 안 있어서 제가 어디 노동자 집회에 갔었어요. 네. 근데 거기 갔더니 소위 민주노총 좌파에 해당하는 분들이 믿는다 청와대 하면서 약간 씁쓸하게 킥킥거리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김명환 위원장이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 나올 때 공약이 슬로건이 믿는다 민주노총이었어요. 네. 근데 그 민주노총 내 좌파들은 김명환 위원장이 청와대나 믿고 있다. 그러면서 그거를 비꼬면서 믿는다 청와대. 근데 김명환 위원장도 민주노총 내에 밖에서는 온건파라고 부르고 아는 사람들이 이제 우파라고 부르는데 아니 우파와 좌파는 이제 뭐 차이가 있지만 우파라고 해서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청와대하고 뭐 짝짝꿍 하려고 하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 그렇다면 민주노총에서 위원장을 소환하거나 아니면 민주노총 깨야지.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면. 네. 근데 조합원 직선으로 선출된 민주노총 위원장한테 조합원 몇 명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봐요. 이런 것이 과연 우리가 민주노총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러나 구속은 잘못됐죠. 네. 예, 이건 뭐 잘못됐고 사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속된 거에 대해서 정의 실현이라는 식으로 리플을 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는 김명환 구속 소식을 듣고 검찰이랑 법원이 문재인 대통령 엿먹이려고 저런다고 생각했어요. 검찰이나 법원이 민주노총과 이 문재인 정부 사이를 조선일보는 한편으로 몰고 그리고 검찰과 법원은 민주노총과 문재인 정부의 싸움을 부추기고 그러니까 한편인데 싸우기 시작했다. 그렇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분들 일부가 말씀하시는 아니 왜
뭐 민주당이나 대통령한테 비판을 하나요? 민주노총이 구속은 법원과 검찰의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동감입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민주노총 쪽에서 정권 타도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구속 수사는 검찰과 법원의 소관입니다. 그렇죠. 예, 정권이 거기에 대해서 뒤에서 움직였다라고 하는 건 그럼 증거를 내놔야지. 그 뒤에서 움직였다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이 박근혜 정부 당시에 네. 사법 적폐, 사법 거래가 가능할 때 이야기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아직도 그 상황인가? 그러면 이 상황을 법원과 검찰을 향해서 더 문제 제기를 해야지. 네. 이걸 가지고 청와대에 가서 이야기하는 건 저도 좀 납득이 안 가요. 이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이야기는 제가 동감해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에서 나오는 왜 대통령한테 그러시나요? 그 얘기는 제가 좀 동감합니다. 그래서 민주노총도 좀 분별을 해줬으면 좋겠는 게 국회 담장 넘어간 거에 대한 것은 이제 처벌을 받으면 되는 거고 처벌을 각오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 이후에 나오는 성명들을 보면 네. 처벌해서는 안 된다라는 뉘앙스의 그거 아닙니다. 이야기들을 많이 네. 하더라고요. 민주노총. 제가 살다가 만약에 네. 국회 담장을 넘어가는 투쟁을 했다면 잡아가라. 난 잡혀갈 각오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간 거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불복종 운동의 자세예요. 저도 잡혀갈 때 네. 저를 옛날에 잡혀갔어요? 징역형을 술 먹다 싸웠어? 아니요. 네, 뭐 때문에 잡혀갔어요? 예전에 2008년이었어요. 주성영 국회의원이라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네, 대구의 반문화. 네, 대구의 반문화. 이 주성영 의원이 100분 토론에 나와서 네. 이 소고기 광우병 촛불 집회 나오는 것들은 촛불 좀비들이다. 뭐 이런 발언을 했어요. 믿고 있었는데 또 짜증 난다 그래. 촛불 좀비. 네, 촛불 좀비들이다. 그 새끼가 좀비라고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때부터 좀비 한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크랜베리스야? 이 대구 사람으로서 네. 쪽팔림을 참을 수 없다. 저런 주성영 의원을 뽑아준 대구 시민들이 네. 저러라고 뽑아준 게 아니다. 주성영 의원 사무실 점거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주요 목적은 농성도 있었지만 네. 날 잡아가라. 징역형을 네. 달게 받겠다. 어. 그러고는 군대를 안 가겠다. 빠지겠다. 그렇지. 군대를 빠지겠다. 그때 혹시 천집장 실현당했던 거 아니에요? 이왕에 여자랑 헤어진 거 잡혀가자 뭐 이랬던 거 아니야? 아니, 진짜 이게 봐. 아니 솔직히 영장을 받아놓고 있었고 그래서 영장이 무슨 영장? 군대 영장. 여하튼 비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려고 했었지. 애인은 없었어요 그때? 없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는 동공지진방. 배우자가 들으십니까 방송을? 예, 또 듣습니다. 동공지진. 여기 약한 부분이구나. 전집장이. 하여튼 네. 그 불복종할 의사를 가지고 네. 들어갔어야 되는데 저도 민주노총 이번 성명 보면서 잡아가라. 날 잡아가고 조원진 의원도 잡아가라. 지죽자. 이런 성명을 좀 내주길 기대했는데요. 네. 네. 그 처벌은 받아야지. 그러니까 나는 그게 대단히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그리고 김명환 위원장이 처벌받는가 다른 문제입니다. 김명환 그렇죠. 위원장이 넘어갔나? 아니죠.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명환 위원장이 거기에 얼마나 연루되어 있으며 또 그 사건이 우발성이었는지 뭐 기획성이었는지 또 뭐 결국 도의적인 책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따져서 재판을 거쳐서 이제 감옥에 가든 벌금을 내든 해야 될 문제인데 덜컥 구속부터 할 건 아니었고 그러니까 이게 좀 잘 분별을 해줘야 돼요. 지금 나도 걱정이야. 왜냐하면 이거 듣는 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네. 네, 걱정인데 자 처벌은 잘못한 게 있으면 처벌 받아야 됩니다. 재판 받아서. 근데 그게 곧 구속해야 될 이유는 아닌 것이고 그리고 처벌 받을 그 비합법 투쟁을 했으면 처벌 받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게 민주노총의 도리인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문재인 정부하고 민주당이 해야 될 거 그리고 좀 못했던 게 뭐냐면 글쎄요 탄력 근로제는 사실 대통령도 할 말이 있을 수 있어요. 민주노총에서 반발을 하니까 한국노총도 반발하잖아요. 네. 참고로 이번에 한국노총은 김명환 구속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네. 예. 문재인 대통령이 미뤄졌어요. 좀 경사노위에서 논의하는 거를 작년에도 하지 않고 이렇게 미뤄졌어요. 뒤로. 네. 그 부분은 나는 평가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계를 설득하고 기다리려고 했던 건 맞아. 네. 예, 이 부분 나 이렇게 얘기하면 또 민주노총한테 욕먹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안 듣습니다. 예? 안 듣습니다. 이거 팟캐스트 안 들어. 민주노총이 왜 잘 안 되는지 이게 팟캐스트를 안 들어서 그래. 참고로 저도 민주노총 조합원이지만
민주노총 또 그런 부분은 대통령에 대해서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네, 대통령 아니 전혀 아무것도 안 들어주고 이러면 당연히 욕하면 되지만 대통령이 전혀 신경 안 쓴 건 아니거든. 네. 그러면 뭐 이렇게 슬슬 잘 몰면 될 것을 그렇게 막 재단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뭐 아무것도 인정 안 하고 그리고 조금 구속됐다고 막 바로 정권 퇴진 얘기해버리고 이러면 안 되지. 정권 퇴진 카드는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저는 박근혜 때도 정권 퇴진 얘기는 함부로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점들이 민주노총이 많이 부족하고 이거 하다 보니까 자꾸 민주노총만 욕을 하게 되네. 민주당은 저는 이 민주당이 그러니까 욕을 먹는 부분이 이거예요. 불구속 탄원서를 써달라는 그 얘기가 있었는데 네. 거부했죠. 맞습니다. 네. 이게 왜 거부하게 되냐면 또 민주당 변호하게 되네. 조선일보 이런 데서 민주당이랑 민주노총 한편으로 계속 몰기 때문에 네. 거기서 자유롭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난 총선 때 정청래, 이해찬 이런 사람들 왜 컷오프했겠어요. 예, 자기 편도 날려가면서 네. 남의 편 표를 얻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거 자체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정치판에서 많이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편도 아닌 민주노총 구속시키는데 굳이 조선일보의 욕을 먹어가면서 불구속 수사 탄원서를 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겠죠. 저는 그 점도 민주노총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네. 왜 민주노총이 여기 불구속 탄원서를 내냐. 탄원서를 그리고 낼 이유가 있냐. 이거는 법적으로 그냥 판단하면 될 문제다. 불구속 수사라고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걸 왜 민주당에 찾아가서 민주당 대표나 의원들한테 이 탄원서를 써주십시오 네.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이 조선일보에 오히려 말리고 있다. 아니 법적으로 이 탄원서를 쓰지 않고 민주당에서도 받지 않고 이걸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구속을 하게 됐으면 오히려 할 말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탄원서를 써주지 않아서 구속된 것처럼 이야기가 흘러가도록 만들었는데 이건 민주노총이 좀 그러니까 네. 지금 천용길 편집장이 하는 얘기를 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하면 되는데 네. 괜히 뭐 잘못했으니까 잡아가야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민주당 지지자들이 실수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 사태에서 민주당이 잘못한 게 아니고 민주당 일부 네티즌 지지자들이 잘못한 거야. 맞아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몰아가면 그럼 민주노총 쪽에서는 뭐라고 받아들이겠어요. 네, 너희도 뭐 한번 싸워볼래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다 뒤엉켜 싸우잖아. 2년 3년 지나잖아요. 민주노총하고 민주당이랑 싸우면 최종 승자는 조선일보, 정경련, 재벌이에요. 이건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우리 경험이야. 네. 양쪽이 싸우면 양쪽 중에 한 명이 승자가 되는 게 아니라 조선일보, 정경련, 자유한국당이 승자가 되는 거예요. 예, 이 페이스에 휘말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에도 ILO 협약 이런 거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민주노총 요구라서 들어주는 게 아니라 네. 의연하게 그냥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체 굉장히 어렵지만 그리고 민주노총도 이 정리가 안 돼 있네 보니까 오늘 얘기하면서 민주노총도 투쟁 전략이 네. 스스로도 정돈이 안 돼 있네요. 그렇죠. 이 탄원서를 쓴 것도 그랬고 담장을 넘어간 것도 그렇지. 그랬고 여러 가지 곳곳에서 정리가 안 된 이 투쟁 전략을 실행했고 그러니까 투쟁 전략을 정리하지 않고 실행했다가 이걸 뒤늦게 그냥 주워 담기 위해서 이것저것 지금 써보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 내셔널 센터가 지금 민주노총이 네. 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강경한 조직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구잡이로 투쟁하고 막 싸우는 조직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 민주노총을 잘 아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지금 민주노총이 결정장애에 시달리고 있다고. 네. 네. 의사결정이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내셔널 센터에서 이 정도의 전략도 없이 싸운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과 재원을 이런 전략을 세우는데 민주노총이 좀 더 써야 된다. 이 얘기를 민주노총에 네. 꼭 하고 싶어요. 집회 한번 안 해도 좋고 음향 장비 빵빵하지 않아도 좋고 네. 민주노총이 써야 될 곳은 전략이다. 전략을 수립하는데 인재를 양성하고 예, 노동운동의 전망을 그리는 게 민주노총이 해야 될 일이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뭐 퇴진 이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니다. 그 구호 한 번 더 외칠 시간에 그리고 그거 네. 구호 외친다고 퇴진될 것도 아니고 본인들도 알잖아. 본인 스스로도 믿지 않는 구호를 왜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는 옛날에 박근혜 정권 때 내가 박근혜 정권 초창기에도 퇴진 구호 내가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사석에서 얘기했어요. 박근혜는 끌려 내려와야 될 만한 권력이라는 게 곧 드러날 거라고. 그때 확인되면 그때 퇴진 구호 꺼내서 칼 뽑아든 김에 작살내고 끝내는 거다. 함부로 지금부터 박근혜 정권 초창부터 퇴진 얘기하는 인간들은 퇴진시킬 생각이 없는 놈들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네. 근데 박근혜 정권하고는 아주 많이 다른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위원장 그 구속됐다고 퇴진 얘기를 그렇게 쉽게 꺼내나? 그럼 퇴진 안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 여기서 조원진 의원과 김명환 위원장의 관계가 뭐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 내가 준비해온 내용에 비해서 민주노총 성토가 되고 말았는데, 자, 근데 한 명 민주노총 중에 딱 한 명은 빛났습니다. 김명환 위원장 웃으며 자진 출두해서 네. 당당하게 잡혀갔어요. 네. 그리고 당당하게 잡혀간 게 살짝 무색하게 보석으로 석방이 됩니다. 아 보석은 아니잖아요. 보석 보증금을 네, 걸었죠. 보증금 보증금 이런 내는 거, 거죠. 예. 그 뭐 1억인가? 네. 아 씨발 뭐 1억 씨발. 그래가지고 김명환 위원장 다시 나왔습니다. 네. 나왔는데 그 사이에 네.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까 얘기했던 조원진 천막 털렸다. 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잖아. 김명환 잡혀갔는데 조원진 천막 왜 못 털리냐? 불법인데. 김명환은 구속될 만한 사유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리고 두 번째 한 가지 더 있었어요. 자유한국당 의원들 패스트트랙 사태 때, 네. 예, 그때 막 폭력 쓰고 물리력 쓰고 했죠. 네. 예, 그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여상규. 네. 네, 여상규도 이은재. 들어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추가로 녹색당에서 또 고발했습니다. 사퇴하세요. 예, 이은재. 근데 국민들이 뭐라 그러셨어요? 국민들이 민주노총 싫어하는 국민들도 네. 뭐 김명환 또 구속됐고 민주노총 위원장 또 구속됐는데 자유한국당 왜 의원들 수사 안 받냐? 그렇죠. 그리고 왜 봐주게 하냐? 네. 예, 자유한국당이 되도 않는 민주당에 대해서 이제 국회가 다시 뭐 조금 열리는 그런 추세긴 합니다만은 그 패스트트랙 고발을 철회해 달라. 뭐 이따위 얘기들이 음으로 양으로 오간 거 아닙니까? 네. 네, 안 됩니다. 왜 김명환 잡혀갔으니까 김명환이 더 오래 있었어야 돼. 김명환이 더 구속돼가지고 지금 그 석방 안 되고 계속 오래 있었으면 김명환 핑계 대고 다 잡아가지. 아 조원진 의원이 언제 잡혀갈지도 관심사입니다. 지금 행정 대집행을 한 번 했잖아요. 한 번 잠깐만요. 했다가 그, 다시 네. 천막을 쳤고. 네. 이창원 대표님 네. 같이 사진 찍은 정치인 중에 잡혀간 사람도 있나요? 아니 낙선 말고 잡혀간 사람. 그렇군요. 제가 사진을 진짜 잘 안 찍거든요. 정치인들하고 무섭다. 그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뭐 어떻게든 만나다 보니까 뭐 한번 정말 어쩌다가 한 번씩 찍는데. 한 분 네. 잡혀가 계시잖아요. 아니요 잡혀간 분 계시긴 합니다. 같이 사진 찍은 제일 많이 사람 중에. 찍은 분. 네, 제일 많이 찍은 분. 그분은 지금 그분은 잡혀가 계십니다. 잡혀갔어요? 잡혀갔지. 네, 잡혀갔죠. 지금 구속 상태니까. 구속 상태니까. 초이? 응? 응? 그 아니요? 있어. 그 충청도에서 충청도에 계셨던 분. 네. 엑소, 엑소요? 김민석? 충남 오세훈? 엑소. 누구지? 있어. 난 모르겠어. 내가 이동영 씨 때문에 전염이 돼가지고 이름이 기억 안 나. 김수민 MC가 영 아니정.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거기서 오늘 결론이 뭐지? 김명환을 한 번 더 구속? 김명환을 담보로 잡혀놓고 다 잡아드리는 거야. 볼모로. 그러면 이제 글쎄 그럼 네 오늘의 결론은 그래서 결론이 없네요. 논란이 없어. 자 민주노총 여러분들 김수미를 성토해 주시오. 아니 오늘 진격하라. 결론은 네. 1억을 다시 돌려받고 주고 들어가자. 신박한데.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금주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이제 법을 두고 법 집행을 두고 있었던 이 사건들이 묘한 이런 실타래에 엮여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일부러 엮어보았고요. 네, 저희는 2부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여러분들의 사연이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